네, 반갑습니다. 배터진입니다. 7월 18일 미국 축구 MLS 경기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애틀과 뉴욕. 자, 67번부터고요. 자, 기본 배당 2.17345에 260 배당을 받았고 420에 395에 155 배당, 그리고 205에 154 배당을 받았는데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언더 오버 라인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 2.05에 1.54 배당. 지금 제가 이거를 미리 필터링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오바의 장줄로 보이죠. 오바가 꽤나 많이 나오는 그런 배당 구조다 하는 부분이고, 핸디 배당을 봤을 때는 미국 축구에서 핸디 배당 요 배당을 받고 사실 나왔는 결과값은 핸디 구조는 역배와 풀엔 쪽으로 한번 나왔었고 오바로 결과치가 나왔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7 배당, 기본 배당 2.17 배당도 한번 볼게요. 자, 2.17 배당 받고 홈팀이 승 한 번, 그리고 무가 한 번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자, 승리 한 번 있었을 때는 마헨까지도 한번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는 당연히 프렌이 들어왔을 거였겠죠. 자, 이렇게 들어왔었고, 오히려 기본 배당은 이 배당 똑같은 동일한 배당을 받았을 때 언더로 많이 빠졌었다 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205하고 1.54 배당은 오바 라인 쪽, 오바가 훨씬 월등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보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된다면 오바는 항상 연속줄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고 언더도 간간히 연속줄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2023년부터 2024년이죠. 최근 들어서 계속 오바로 빠졌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한 번 있는 언더 요 타이밍, 이 타이밍이 내일 경기에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작정 오바를 믿고 가기에는 타이밍상 좀 언더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 자체를 봤을 때는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3-4-3 포메이션으로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 원정 경기에서 그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했었어요. 자,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 알마다하고 피르미누가 지금 공격 루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두 선수를 통해서 공격 루트를 좀 공격을 해소를 많이 하죠.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팀 특성을 갖고 있고요.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볼프하고 로드리게스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많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공격 진행을 합니다. 뉴욕시티에 지금 백업 자원 이 존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존스라는 선수의 활약 여부도 내일 경기의 원정에서 조금 경기 승패에 조금 좌지우지의 영향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애틀란타의 수비 조직을 조금 봐볼 필요가 있어요. 애틀란타가 왜 뭐가 문제냐 하면 특히 경기 후반, 경기 중반 말고 경기 후반에 가면 수비 진영하고 미드필더진 이 3선 사이라고 하죠. 이 3선 사이가 조금씩 순간적으로 확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뉴욕시티에 이 볼프라는 선수가 있어요. 좀 에이스급이죠. 이 볼프라는 선수가 그런 사이 공간을 굉장히 잘 파고드는 거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그러면 내일 상성이나 상대성을 봤을 때는 분명히 뉴욕시티가 밀리는 경기는 아니다. 자, 배당값 자체도 지금 2.1배당이나 2.6배당이나 2.6배당이 역배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경기를 봤을 때 1.55에 260 배당도 지금 무시를 못하는 배당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정배와 마엔 한번 들어왔었고 역배와 프렌도 한번 들어왔었던 이 기본 배당. 이 기본 배당에서 또다시 정배와 마엔을 줄 거냐, 4.20 배당을 줄 수 있냐. 4.20 배당은 좀 힘들다고 보이고요.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거 3.95 배당, 이게 정배가 온다면 3.95 배당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 1.55 배당에 3.45 배당 또는 2.60 배당. 이 프레임 값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5 배당을 받고 밑에 1.54 배당이 있는데, 배당의 연관성으로 봤을 때는 2.05 배당이 오히려 저는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배당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선택을 하게 되면 뉴욕시티의 역배와 프렌 그리고 오바보다는 언더 쪽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베팅 라인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신시내티와 시카고. 자, 신시내티의 149, 395에 470 배당을 받았고요. 240에 3.50에 230 배당을 받았어요. 핸디 배당이 조금 yar랑꼴랑하죠. 지금 신시내티 기본 배당을 보게 되면 1.49 배당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 축구 1.49 배당을 좀 잘 안 믿는 편인데, 자, 보시다시피 이 배당 1.49 배당을 받고 나왔던 미국 축구에서는 결과치 값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1.49 배당 자체만으로만 봤을 때는 미국 축구에서 지금 보시면 승 라인 자체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무값인 이게 사고를 많이 치는 배당으로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49를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승라인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3.95 배당하고 만난 경우는 단 한 번이 없었네요. 그렇죠? 15번 경기가 나왔었는데 미국 축구에서 21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배당 구조 1.49를 받고 사고도 꽤나 많이 있었고 들어오게 된다면 정배와 마엔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만약에 이 경기가 안 나왔다면 역배보다는 무값에 굉장히 가까운 배당으로 사고가 터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팀 간의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3-4-1-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아스코타하고 부펜시 이 중심으로 지금 공격 패턴을 준비를 할 겁니다. 백업 자원인 일본인 플레이어 있어요. 일본인 공격수 유라쿠보 이 선수의 활약 여부도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4-2-3-2 포메이션으로 주로 많이 나오는 팀이고요. 그리고 그 구티 에메레즈 그리고 쿠퍼스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많이 꾸려 나갑니다. 꾸려 나가는데 백업 자원은 크게 좋아 보이는 선수가 안 보이네요. 배팅 라인 자체를 잡게 되면 사실 원정팀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최악의 수비 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수비가 너무 안 되고 있다 하는 모습에 한 팀 중 뭐 최악이라 완전히 리그 최하위급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예. 그 정도로 수비가 너무 안 좋은 팀이다라는 부분 볼 수가 있겠고 측면 수비 뒷공간을 상대 윙포워드 선수들에게 쉽게 노출하고 있다 하는 부분 이 점도 내일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원정팀 시카고 수비 조직을 상대로서 이게 신시내티의 그 에이스죠. 부펜자의 주특기가 이제 침투 패스기도 한데 사실 이렇게 수비가 안 되는 팀한테 잘 먹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전방 공격수인 아스코타. 아스코타도 골 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팀의 에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경기는 분명히 내일 신시내티가 조금 유리한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1.49 배당을 받았다는 거에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핸디 배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 배당 지금 결과값이 나왔는데 핸디 배당 자체만으로는 사실 프렌값 그리고 무값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다. 이거 1.49 받고 핸디 배당도 무가 꽤나 있었고 역배와 프렌도 한 번 있었다. 4.70 배당 4.70 배당 역배 4.70 배당까지는 좀 보기 힘들어 보이지만 이 경기도 3.95 배당인 무값 그리고 2.30 배당인 프렌값 이거는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당을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2점의 핸디값 1.44 배당은 들어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684-101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축구에 지금 거의 뭐 4줄짜리 지금 배당이 나오고 5줄짜리 배당이 나왔는데 뭐 신시내티와 시카고 경기만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1.44와 1.01 배당은 공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값과 프렌 그리고 1.44 배당, 1.01 배당까지 한번 노리고 배팅 라인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 콜럼버스 그리고 샬럿 경기고요. 지금 146에 410에 480 배당을 받았어요. 146 배당은 또 잘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6 배당은 미국 축구에서 정배와 마엔으로 그리고 오바로 빠졌는 경기가 한 번 있었다. 단 한 경기밖에 나오지 않았다. 동일한 배당을 받고 나온 결과치고요. 핸디 배당 같은 경우는 핸디 배당을 받고 무와 지금 정배와 마엔으로 빠진 경기가 한 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두 팀 간의 경기력을 봤을 때 언더오바 3.5 기준점을 받고 1.55에 2.04 배당을 받았어요. 자, 이 경우에 한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언더오바까지 보고 경기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3.5 기준점으로 했을 때는요. 3.5 기준점으로 했을 때 1.5 배당, 2.04 배당은 언더가 한번 나왔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언더. 자, 그러면 이 경기에서 경기력으로 한번 따지게 보게 되더라도 내일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3-4-3 포메이션으로 나올 거고 에르난데스하고 라미네즈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샬럿 같은 경우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할 것이고요. 바르가스하고 웨스트우드 이 두 선수가 중요 멤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원정팀 샬럿의 수비 조직을 다각도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사실 샬럿 선수들은 경기 도중에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컨셉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전술이 시그니처 전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최종 수비 라인이 너무 높은 위치까지 전진시킨다 하는 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고 상대 선수들 상대 선수들한테 전방 압박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넓게 형성이 되겠죠. 당연히 넓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 수비 뒷공간을
지금 상대인 발빠른 선수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 지금 발빠른 선수들의 카운터 어택이 내일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두 팀 간의 수비나 아니면 공격적인 칼라를 봤을 때는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의외로 지금 과거에 지금 언더 오바 결과값이나 기본 배당을 봤을 때의 결과값은 언더가 나왔지만 내일 경기는 이거 오바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04 배당, 오바 라인에 2.04 배당 이것도 잘 들어오는 배당이기도 하고 요거 승패 라인은 콜럼버스 쪽에 승을 잡고요. 1.46 배당은 들어오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난타전이 된다. 의외로 이건 난타전이 될 확률이 있겠네요. 있다고 보고요. 정배와 마엔값 3.45 배당까지도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1.46 배당하고 2.04 배당만 한번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팅 라인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인터 마이애미와 토론토 경기. 기본 배당 1.66 배당을 받고 3.75에 375 배당을 받았어요. 그리고 2.85, 360에 1.97, 560에 1.32 배당을 받았죠. 그리고 핸디 3.5 배당에는 6.84 배당에 1.01 배당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한번 보고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배당 같은 경우에 자, 기본 배당 1.66에 375, 375 배당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마엔값에 자, 정배가 두 번 있었고 역배가 한 번 나왔었던 배당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이력은 똑같은 배당 핸디 구조를 받고 정배 라인으로 지금 빠져나왔는 배당이 보이죠. 정배가 두 번 있었다. 정배가 두 번 있었는데 햄무가 한 번 있었고 마엔이 한 번 있었다. 나눠 가지는 그런 배당 구조로 보였었고 정배는 들어왔었고 3.75 배당 역배 라인도 한 번 있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경기는 언더 오바로 봤을 때는 핸디 구조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오바 한 번에 언더 두 번으로 그렇게 결과값이 있었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일 또 4-1-4-1 포메이션으로 가지고 나올 거고 캄파나를 통해서 공격 루트를 또 꾸려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백업 자원인 레오나르도 그리고 아폰소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도 지금 꽤나 내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3-4-3 포메이션으로 많이 나왔었던 팀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시네가 이 팀에 있는데 와 참 그렇게 그닥 좀 기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그리고 백업 자원이 잠비아 특급 용병이라고 지금 칭할게요. 그리고 마비카 이 선수도 내일 아마 나오게 된다면 경기력에 대해서는 조금의 어느 정도 영향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코파 아메리카 대회가 지금 아르헨티나 우승으로 끝났고 그리고 마이애미 주력인 메시 그리고 수아레스 이 두 선수가 정상적으로 팀에 합류는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메시가 이제 이번에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조금 당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리그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메시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원정팀 토론토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전력을 가동할 수 있긴 하지만 토론토 입장에서 원정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3백 수비 라인의 전체적으로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내린 상태에서 선수비 후역습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공격 전력이 약해졌다는 점 그리고 토론토가 원정 경기 특성상 수비 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많이 했다는 점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내일 경기는 의외로 375 배당인 무값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당의 전체적인 이거 미국 축구 상태만 봤을 때는 정배하고 1.97 배당하고 이거 나눠 먹기식 배당 구조를 받았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방금 배당을 볼 때 하나 놓친 게 있죠. 1.66 배당이 정배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빠져나왔었냐라고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죠. 1.66 배당 자체만 받았을 때는 사실 기본 배당까지도 한번 기본 배당으로 쳐보겠습니다. 자, 1.66 배당. 이 배당을 받았을 때는 최근 트렌드는 정배와 마인으로도 많이 빠졌었어요. 정배와 마인으로 거의 다 빠지긴 했었는데 사실은 정배와 마인이 한 전체 경기에서 10번 정도 차지를 했었고 역배와 프레는 7번 정도 나왔었고요. 그럼 10대 7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정배와 햄무가 있겠죠. 정배와 햄무 같은 경우는 2번밖에 없었다. 그렇게 박빙으로 흘러가는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외로
그러면 정배 1.66배당 자체가 10번과 2번을 더해주면 정배는 지금 12번과 역배 같은 경우는 7번이다. 12대 7 정도의 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타이밍상에 내일 이 배당값 받은 마이애미가 이겨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경기력 자체는 크게 토론토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는 솔직한 심정인데 이 경기는 안 가져가고 싶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다. 크게 두고 싶지도 않는 그런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내가 가져간다고 하면 승을 하나 가져가고 그리고 무에 보험을 하나 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는 그런 배당 구조입니다. 언더오버 라인 684 언더오버가 지금 언더오버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언더 2.31에 1.42 배당을 받았네요. 자, 2.31에 2.42 배당. 2.5 기준점이죠. 2.5 기준점에 2.31과 1.42 배당은 미국 축구에서 언오버 라인으로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 이 경기는 언더오버는 좀 건들기 힘들고 차라리 이거 잘못하면 언더로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더오버는 정배 1.42는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 다음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욕과 몽레알 경기네요. 자, 1.35에 430에 610 배당을 받고 208에 350에 270 배당, 219에 147 배당을 받았어요. 기본 배당을 보게 되면 자, 기본 배당 1.45에 430에 610 배당은 MLS 축구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핸디 배당은 핸디 배당 또한 MLS 축구에서는 이 배당 조합으로는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던 그런 배당 구조입니다. 언더오버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언더오버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19에 147 배당, 219 147 배당 이거 자체도 지금 나오지는 않았었네요. 그러면 어떤 다른 조합으로 이 두 배당이 지금 빠져나왔던 구조가 있는데,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1.35 배당, 미국 축구의 1.35 배당은 잘 들어오는 배당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1.35 배당은 정배로 빠지는 구조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정배로 쭉 빠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앞에 여기에 정무가 들어가 있어서 배당이 한 번도 안 떴다고 나왔는데, 다시 보게 되면 이 정무를 제가 지웠죠. 지우고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오류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핸디 배당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핸디 배당 자체는 208 배당이 지금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이죠. 지금 승에 헨승으로 지금 나왔었고 언더라인 빠졌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이 경기는 시애틀 쪽이 조금 더 시애틀이 아니죠. 여기 뉴욕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그런 배당 구조로 보입니다. 언더오버도 다시 한번 더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지금 오바 쪽으로 경기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참고에 제가 20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20이라는 숫자를 받고 지금 현재 빠지는 숫자는 오바 라인과 2번 그리고 언더 라인 2번이 빠졌었다. 그리고 반반인 성격이 있죠. 하지만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1.47 배당 오바는 믿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배당 구조로 보이고 1.35 배당 자체만으로도 조금 정배 라인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엔까지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뉴욕 레드불하고 몬트리올 경기를 다각도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원정팀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3백 기반, 즉 343 전술을 많이 쓰는 팀이고요. 그리고 양쪽 측면 공간에 윙백 선수들이 각각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이 두 선수가, 한 선수는 안으로 좀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 한 선수는 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홈팀 뉴욕 같은 경우는 포백 기반이죠. 포백을 많이 쓰고 있어요. 4-4-2 포메이션을 많이 쓰는 그런 팀이고요. 양쪽 측면에 풀백하고 윙포워드가 각각 2명씩 배치가 돼요. 그러면 측면 숫자 싸움에서는 분명히 홈팀인 뉴욕 레드불 쪽이 수적인 우위를 점할 겁니다. 점할 거고 다양한 득점 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뉴욕 쪽이 오히려 내일 몽레알한테는 더 유리한 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 경기는 뉴욕 레드 쪽 승라인 쪽
1.35배당과 마엔까지도 한번 노려보려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경기 구조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더 오바 같은 경우는 오바 라인도 나쁘지 않다. 1.47배당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필라와 뉴잉. 자, 필라와 뉴잉은 필라 같은 경우는 동부 컨퍼런스 쪽에 리그 순위가 꼴찌죠. 꼴찌고 뉴잉 같은 경우는 그 앞전입니다. 14위. 예. 뭐 꼴찌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그만큼 이번 시즌 양 팀 모두 공격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플랜 A도 없고 플랜 B도 없어요. 두 팀 다. 두 팀 다 그런 좀 공격 전술을 보이고 있는 둘 다 비슷합니다. 특징이. 양 팀의 코칭 스텝 측에서도 제대로 된 공격 lực 를 구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양 팀 최전방 포지션에서 배치된 공격진들이 최근에 득점했는 것을 감안을 한번 해보면 이번 경기에서도 위력적인 득점 퍼포먼스는 기대하기 좀 힘든 상황이다. 서로 그냥 가운데서 공 주고받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경기는 좀 승패를 가져가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배당 자체를 그래도 봐야 되겠죠. 배당을 보게 되면 미국 꼴찌와 꼴찌 바로 위에서 지금 붙어 있는 두 팀이 붙는 건데, 자,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1.54 배당 자체는 지금 잘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사실 이게 정배와 마엔 쪽으로도 많이 빠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하필이면 또 1.54 배당을 받고 필라가 직전에 22년도에 한번 마엔으로 이긴 적이 한번 있었고, 또 올랜도 시티 이 팀이 정배와 마엔으로도 한번 이긴 적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정배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나요?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그런 경기로 보이기도 하는데, 자, 핸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디 배당 자체도 이래 보시면 사실 정배와 마인 쪽으로 많이 빠져나왔었다라는 모습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즈 메이커 애들은 지금 현재 정배는 필라가 좀 이길 것이다라고 보고 배당이 매겨진 것 같습니다. 언더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에 지금 오바가 이렇게 장줄이 많죠. 쭉 오바로 많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23년도입니다. 23년도 8월입니다. 8월. 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24년도에는 아직 이 배당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가 23년도 114회차가 마지막이었죠. 자, 이때 언더로 쭉 빠지다가 또 오바로 한 타이밍 넘어가는 그런 타이밍으로 나왔으면 이 경기도 언더보다는 또 오바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외로 하위권에서 좀 난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배당 자체의 2.22 배당, 언더라인의 2.22 배당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22 배당 이 자체도 지금 1.46과 지금 항상 같이 나오는 커플수로 보이는데, 2.22 배당, 2.5 기준점, 똑같죠. 똑같은 결과치를 보여주겠죠. 한 번도 뭐 이때도 황금률이 있었을 거고 다 있었을 건데, 이 배당값 1.43 배당이 예전에 있었고 중간에 1.43 배당들이 2.22와 같이 오불렸었는데, 사실 1.46 배당으로 지금 가면서 오바와 언더 흐름으로 좀 바뀌긴 했어요.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땐 1.46 배당 이거 조금 위험하나?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고, 차라리 이 경기 같은 경우는 1.54 배당을 노리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베팅 라인을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댈러스와 오스틴 경기, 기본 배당 1.89에 340에 320 배당, 355에 360에 173 배당을 받았고 187에 166 배당을 받았네요. 자, 먼저 기본 배당을 보시게 되면 189에 340에 320 배당. 자, 이 배당 자체를 지금 검색을 해보면 결과값이 예전에 있었던 과거치의 결과값은 꽤나 많이 잘 나왔었다. 자주 출연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2024년도 73회차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역배로도 한번 나왔었던 부분 있고요. 최근 흐름 자체에서는 23년도, 24년도로 봤을 때는 정배와 햄무가 한 번 있었고 역배와 프랭이 두 번으로 빠져나왔다 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전체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반반입니다. 반반. 사실 이거는 반반인 경기인 거예요. 댈러스가 지금 리그에서 11위를 하고 있고요. 오스틴은 12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팀 공격 패턴을 자세히 보면 댈러스는 무사하고 페레이라 이 중심으로 공격 패턴이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스틴의 같은 경우는 루비오가 있죠. 그리고 오브라이언이 있는데 이 두 선수의 스위칭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 팀 모두 여기 보이는 네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격 패턴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서로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서로 장군 멍군식으로 좀 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의외로 무로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3.55 배당 요거를 받고 제가 한번 핸디 배당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핸디 배당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무값과 프랭값밖에 없어요. 무값과 역배가 한 번 있었다. 이거 댈러스에 마냥 그 홈에서 지금 유리한 점 1.89를 받고 들어온다 하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보장은 없고, 사실 지금 2.5 기준점에 187에 166 배당을 봤을 때는 187에 166 배당을 봤을 때는 지금 오버 라인으로 빠지죠. 지금 오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오바 쪽 1.66 배당 이거 노리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좋아 보이는 배당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정배만 보시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프랭값 1.73 배당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배당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3 배당 마이너스 핸디값이죠. 마이너스 1 핸디값에 1.73 배당 미국 축구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역풀과 무풀, 그리고 무역배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1.73 배당. 사실 그런 실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스틴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혹시나 여기 무와 역배 쪽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아 보이는 배당이기도 하고, 조금 안전하게 가져가시고 싶다 싶은 분들은 1.73 배당 이렇게 한번 노리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6 배당, 오바 배당도 괜찮아 보이는 배당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경기 미네와 지금 DC 유나이티드. 자, 기본 배당 178에 375에 325 배당을 받았네요. 참 익숙한 배당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축구 자체에서는 178, 375에 325 배당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핸디값 305에 380에 183 배당. 이 배당 자체도 결과값이 보시다시피 한 번밖에 안 나왔었다라고 있었고, 이때 무로 빠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네소타하고 DC 유나이티드 경기력을 보게 되면요, 양팀 모두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양쪽 풀백을 인사이드 공간으로 많이 좁힙니다. 두 팀 다 똑같아요. 그런 스타일의 경기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야기하죠. 인버티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변칙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두 팀 다 전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프라인 부근 중원 지역에서 많은 숫자가 포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가 될 거고요. 두 팀 다. 경기 템포는 당연히 루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연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인 경기 양상이 패스만 주고받다가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팀 간의 전술이 비슷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비추어 봤을 때 죽어도 패스만 하다가 경기 시간이 모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교체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서브 자원들, 이 서브 자원들, 그리고 공격적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백업 자원 자체도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 경기도 조금 놀아먹는 식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경기도 프랭값 1.83 배당하고 375 배당 무값, 이것도 노려볼 만도 하겠지만 178 배당의 좀 반대값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183 배당 가져가고요. 325 배당, 375 배당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가족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바 같은 경우는 3.5 기준점에 153에 207 배당을 받았어요. 자, 153에 207 배당 자체는 언더 한 번, 오버 한 번이 빠졌죠. 비슷하다. 뭐 이거 도찐개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배당값 차이가 1.53에 20 차이, 207 이게 차이가 커 보이겠지만 실제 나왔던 결과값 기준으로 본다면 언더나 오버나 어느 게 정력배가 없는 배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배팅 라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내슈빌과 올랜도고요. 그 기본 배당 250에 325에 233, 147에 4배당에 4.85, 118에 170 배당을 받았고요. 기본 배당 250, 325, 233 배당이 출연을 했던 적이 있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있었고 정배로 빠지고 오바가 한 번 나왔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프렌 1.47 배당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프렌 1.47 배당, 4배당에 4.85 배당은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축구에서. 자, 언더 오바를 봤을 때 확실히 미국 축구가 오바가 많이 나오는 배당들이 많죠. 오바가 많이 나오는 배당들이 많다. 자, 이 경기는 어떤 식으로 노려가야 되냐라고 보게 되면 250에 350에 233 배당을 받았어요. 자, 이 경기 또한 1.47 배당, 이게 지금 배당 자체의 조합으로는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지만 1.47 배당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결과치가 나왔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7 배당 자체가 지금 햇무를 부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햇무값이 좋아 보인다. 자,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무하고 햇무로 좀 갈라지는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47 배당이기 때문에 325 무값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의외로 이 경기 같은 경우 233 배당과 4배당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요게 들어온다면 같이 들어올 거냐라고 따졌을 때 조금 판단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485 배당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이게 지금 프렌과 햇묵값 프렌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햇묵값은 내가 이거 보험으로 한번 가져가 볼 필요가 있고 이거를 로또성에 한번 집어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배당 구조예요. 그럼 경기 자체를 보게 되면 내슈빌 같은 경우는 동부 컨퍼런스에 9위를 지금 하고 있고 올랜도는 지금 7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적인 수치로는 원정팀 올랜도가 근소하게 우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후반 90분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양팀 모두 동일하게 수비 라인에서 무게 중심을 두고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 수비 지향적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경기 양상이 굉장히 루즈하게 흘러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이 경기도. 그리고 최근 양팀의 최전방 공격력 역시도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경기도 역시 저는 무승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1.47에 325 배당. 나쁘지 않은 배당이라고 저는 보여지긴 하는데 묵값, 햇묵값, 프렌과 방금 말씀드렸던 햇묵값 이런 전략적으로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배당 구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LA 갤럭시와 콜로라도.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지금 프렌 값과 정배가 딱 갈라지는 배당 구조인 거예요. 프렌 값과 정배가 갈라지는 배당 구조다. 어느 한쪽으로도 지금 치우치지 않는 그런 배당 구조를 받았습니다. 자, 기본 배당 자체는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었고 핸디 배당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핸디 배당 자체도 출연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3.5 기준점에 언더 오버는 이렇게 지난 결과치를 보는 게 중요해요. 사실. 자, 언더 오버 라인도 단 한 번도 출연하지 않는 그런 조합의 구조다. 그러면 배당 각각으로 잘 들어오는 배당이 어떤 거냐라고 따져봐야 되는데 3.15 배당도 그리고 3.05 배당도 만만치 않게 둘이 비중이 비슷합니다. 3.15 배당 같은 경우는 27번 출연을 했고 그리고 적중이 6번 있었어요. 그리고 3.05 배당 자체는 마행값이죠. 44번 출연을 했고 11번 적중이 됐습니다.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경기는 두 팀이 크게 배당 자체로만 봤을 때는 어느 팀이 정배 라인이 지금 안 보이는 그런 배당 구조를 받았습니다. LA 갤럭시 같은 경우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는 서부 컨퍼런스 리그에서 지금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도 4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양 팀 모두 지금 동일하게 공격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는 가브리엘 팩하고 요벨 치치가 있죠. 요벨 치치. 그리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해리스하고 라파엘 스위칭 플레이가 자주 나오는 그런 팀이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이 네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고 공격 패턴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좀 서로가 장군멍군을 많이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경기 구조로 보여요. 그런 경기로 보이고 또 이거 자칫 잘못하면 또 제가 볼 때는 물로 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햇무 또는 물을 한번 노려보시는 거는 과언이 물이 된 배팅이 아니라 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묵값과 햇묵값이 굉장히 둘 다 좋아 보이는 배당 구조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 묵값 같은 경우는 MLS에서 129번 출연해가지고 14번 적중이 됐어요. 14번. 그리고 1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햇무 같은 경우는 125번에 26번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배당 구조의 각각의 배당값을 봤을 때는 정배가 역배죠. 역배가 3.15 배당이 22% 그리고 마엔값 3.05 배당이 25%를 차지하고 있고 의외로 이거 지금 햇무값으로 빠졌는 게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엔값과 햇무값의 비중적으로 봤을 때 비율적으로 출연 대비 비율이죠. 적중된 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햇무값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기는 배당의 조합으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금 이런 경기들은 좀 피해 가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른 거 잘 맞춰놓고 이런 경기로 풀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5 기준점에 164에 190 배당. 지금 3.5 기준점에 164에 정배를 정했단 말이에요. 정배. 자, 이거 이유가 있겠죠. 예. 그리고 한 번 더 지난 과거 이력의 3.5 기준점에 164는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부분. 요번에 이걸 왜 줬냐 이걸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2.5 기준점에 한번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2.5 기준점 어땠었는지. 보시다시피 2.5 기준점에서는 대부분 다 오바로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5 기준점을 주고 한 번도 지난 과거의 결과치가 없었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종이를 쓰시는 분들 말고 혹시나 뭐 사이트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3.5 기준값에서 배당 조정을 조금 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해외 사이트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한번 조정해서 가져가시고 차라리 그쪽 라인에서 오바 가져가시는 것도 수익 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승패 라인 자체는 315에 305 비슷하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갤럭시 305를 보고 정배 라인과 오히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두 팀 다 장군 멍군식의 경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햄묵값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배팅 라인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산호세와 휴스턴 경기고요. 기본 배당 2.75에 3, 4, 5에 207 배당을 받았네요. 207 배당이 나왔어요. 프레임값 1.59에 390에 4배당 그리고 언더오버 기준점 2.5 기준점에 202에 156 배당을 받았습니다. 2.5 기준점에 156 배당 이거 한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보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205에 2.56 배당이 꽤나 자주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검색을 해봤더니 최근에는 언더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더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참고하는 숫자를 같이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숫자들은 사실 제가 좀 만든 숫자지만 어느 정도 적중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자, 이 경기가 지금 21을 받고 언더라인으로 빠졌었다 하는 부분이 있네요. 언더라인으로 빠졌다 하는 부분 이건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202배당이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들고 21이라는 숫자를 제외를 하고 다시 보게 되면 지금 최근 트렌드는 분명히 언더로 또 빠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 배당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기본 배당 자체로 봤을 때 한 번 나왔었고 지금 정배와 햇무값으로 빠져나왔었다 하는 배당 구조고요. 핸디 배당은 플러스 핸디 1을 받고 1기준점에 지금 핸디 배당 자체의 구조는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3.90의 4배당. 자, 이 경기도 보면은 무값과 햇무값이 딱 나눠지는 배당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무값 같은 경우는 무 3.45배당 같은 경우는 257번 출연을 했습니다. 미국 축구에서. 그리고 50번에 적중을 했었고 1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햇무값 3.90 배당은 125번 출연을 해서 26번 적중이 됐었고 2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무값과 햇무값의 비중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의 차이, 1%까지는 안 되지만 근소한 차이, 아주 갭 차이가 별로 없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더 오버라인은 이 경기 저는 이거 언더로 빠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무와 햇무값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자고 하면 무와 햇무값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되면 한번 산호세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수비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비가 굉장히 약한 팀으로 변해버렸어요. 지금 중앙 그리고 측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이 아주 뻥뻥 뚫리고 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뻥뻥 뚫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결과로 현재 서부 컨퍼런스 리그에서 14위까지 팀 순위가 추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산호세의 수비 조직을 상대로 휴스턴의 에이스 공격수가 있죠. 코알치크. 이 선수가 또 교묘하게 저 하프 스페이스 쪽 이쪽 침투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내일 분명히 또 산호세 쪽에는 영향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더라고 제가 봤을 때 휴스턴이 2대0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대0 햇묵값 390 배당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에서는 저는 언더를 한번 노려보고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라는 싶은 정도로 202 배당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한번 노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지금 밴쿠버와 캔자시티인데 이 경기 16에 375에 395 배당, 275에 355에 204 배당을 받았고요. 자, 211에 151 배당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죠. 355 배당을 받고 204 배당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 축구는 분명히 6대 리그나 K리그하고도 또 다릅니다. 국내 K리그하고도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 워낙 리그 자체가 배당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배당들을 주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배당은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핸디 배당 자체로 봤을 때는 275에 355에 204 배당을 받고 지금
정배가 한번 들어오고 햇무로 빠진 적 한 번 있었고요. 무값으로 들어온 적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눠먹기식의 배당이 돼버렸는데, 자, 이 경기에 1.62 배당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 축구의 1.62 배당.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기본 배당에 1.62 배당. 자, 기본 배당 자체 1.62 배당은요. 사실 봤을 때 정배 라인으로 봐도 좀 무관할 정도로 정배가 좋아 보이는 배당으로 보이지만 간간히 중간에 지금 사고가 한 번씩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꽤나 의심스러운 배당이고, 특히나 햇무값에 3.55 배당을 받았어요. 지금 햇무값 3.55 배당은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3.55를 받고 204 정배를 받은 핸디의 기준점이 어떤 식으로 뜨냐고 하면, 정배와 마헨, 정배와 햇무, 정배와 마헨, 그리고 무와 프레는 한 번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들, 204 배당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의외로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내일 햇무값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배당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원정팀이 캔자시티 수비 조직을 보면은 중앙 센터백 라인에서 배치된 선수들이 MLS 무대에서 평균 신장이 작은 편에 속해 있는 팀으로 조합이 돼 있어요. 평균 신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즉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로 수월하게 공략에 들어가기 딱 좋은 팀이라는 거죠. 딱 좋은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홈팀 밴쿠버의 풀백하고 윙포워드 선수들은 최전방 스트라이커 리프소를 머리 쪽에 많이 갖다 대주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내일 경기는 뻔하게 흘러가는 양상이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요. 분명히 홈팀인 밴쿠버는 그런 식의 포스트 플레이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외로 오바보다는 언더 쪽으로 더 빠지기 쉬운 그런 경기로 볼 수도 있어요. 이 경기가 211 배당이 미국 축구에서는 또 무섭게 또 들어오기도 하는 배당입니다. 최근에 어땠는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검색을 하고 넘어갈게요. 최근 트렌드 오바의 장주를 계속 가져가다가 최근 트렌드 언더로 지금 빠졌습니다. 2023년도 이후로는 지금 아직까지 211 배당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2024년도는 아직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211 배당 요거 한 번 더 믿어보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캔자시티 433 포메이션, 그리고 밴쿠버의 343 포메이션. 자, 분명히 이거는 윙백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플레이를 할 겁니다.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거 타겟형으로 넘어갈 텐데, 이 경기는 언더 오버 라인보다는 차라리 밴쿠버 쪽 승 라인을 보는 게 맞습니다. 밴쿠버 승 라인 보시고 3.55 배당 햇무값으로 빠져나올 확률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밴쿠버 승에 그리고 언더 라인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일 경기에서 조금 박빙인 경기가 이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로스앤젤레스하고 레알 솔트 경기. 자, 양팀 모두 서부 컨퍼런스 리그에서 나란히 1위하고 2위를 지금 하고 있고 선두권에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공격적으로 잘 풀리는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수들의 컨디션 또한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최근 경기들을 보면 아주 경기들을 맛깔나게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하고 있고, 공격 패턴적인 부분들을 자세히 좀 보면은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부안가하고 올리베라 이 중심으로 지금 공격 패턴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위협적이고, 솔트 같은 경우도 아랑고하고 줄리오 이 스위칭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인상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이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은 직전 경기들하고 또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이 경기는 상위권 팀들 두 팀이 붙게 되면 의외로 점수가 많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의외로 점수 부분이 많이 안 날 수도 있다. 3.5 기준점이라면 더더욱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3.5 기준점이라고 이렇게 줬을 때는 이거 언더로 빠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3.5 기준점에 170에 182는 오버가 한 번이 나왔었다 하는 부분이 있네요. 오버 한 번 나왔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 핸디 배당 194에 400에 270 배당. 자, 핸디 배당 자체 검색을 하면 한 번도 미국 축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배당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본 배당 자체도 이렇게 보시면 단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햇무값에 4.00 배당 줬다는 이 자체를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장군 멍군식의 배당을 책정을 했고 그렇게 매겼습니다. 얘네들 지금. 그러면 기본 배당의 1.34 배당만 한번 따져보면 1.34 배당 받고 의외로 무값이 굉장히 많죠. 여기 무값이 많습니다. 배당을 아주 낮게 줬다고 해서 그 배당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고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이력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정배받았다고 해서 그 정배가 다 좋아 보이면 그 정배만 가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보는 이 오즈 메이커들이 주는 배당의 특성상
이런 배당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빠지더라, 어떤 트렌드로 빠지더라 하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의 배당 현재 구조상의 배당을 봤을 때는 사실 이 배당은 의외로 정배와 마엔이 이번에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지금 보시면 무와 정배, 무와 정배, 무와 정배, 무와 정배 라인으로 빠졌어요. 1.34 배당이 지금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정배와 마엔으로 빠질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베팅을 할 때 대부분 상위권 두 팀이 만날 때는 베팅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저 가늠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싸리 베팅을 하려면 정배 쪽과 햇무 쪽을 저는 물어버립니다. 햇무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번 나올 때도 됐죠. 지금 상황 타이밍이. 아예 그냥 4배당 이런 걸 물어버리고 정배 라인 요거 역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햇무값과 무값 이렇게 한번 저는 노려보고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베팅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라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경기력 자체를 봤을 때도 내일은 또 장군 멍무식의 베팅이 나올 거다. 그런 골결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언더 오버 라인도 마찬가지 한 번 출연을 했었는데 그게 오바로 빠졌었다 하는 부분들 이런 거 관가를 안 할 수는 없겠죠. 170에 182 배당 저 같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고 차라리 이런 경기들은 피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지금 미국 축구들 가지고 제가 한번 쭉 훑어드렸고 내일 지금 경기들이 지금 제가 늦은 시간에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아침에 이거를 영상을 올려드릴지 아니면 지금 편집을 해서 또 한 번 더 올려드릴지 그거는 좀 이따 한번 판단을 하고요. 유튜브 했는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저도 제가 가는 배팅 방향 이런 거를 조금 공유도 해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 또 실력 좋으신 분들 또 저도 또 도움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버 하면서 좀 더 실력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또 보시고 또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또는 예전에 있었던 그 직전 회차들의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에 8시 반부터 이제 미국 축구 있는데 모두들 또 잘 선택하셔서 이렇게 또 한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조합과 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bet309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좋은 밤 되십시오.